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차트가 보이시나요? 비트코인 차트예요. 똑같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두 개가 너무나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형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했네. 비트코인 상승폭 짱인데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근데 로그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데 과거에 비해서 얘가 너무 상승을 못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네. 상승폭이 줄고 있어. 힘이 빠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코린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의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렇게 추세를 볼 줄 아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뭐가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형 차트는요. 결국에는 동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X축은 시간, Y축은 가격이 됩니다. 이 선형은 동일한 한 칸당 동일한 만큼의 크기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의 칸을 균등하게 나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로그 차트는 우리가 세미 로그 차트, 반 로그 차트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균등한 거리는 동일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동일한 백분율, 비율의 변동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차트 위쪽으로 갈수록 동일한 가격을 나타내는 칸이 아래쪽보다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선형 차트에서는 가격 차이가 같으면 가격 막대의 길이가 동일하게 표시되지만 로그 차트에서는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를 반영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한국에서 출판한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세미로그 차트라기보다는 반로그 차트를 사용해라 라면서 반로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반로그라는 뜻은 로그 차트가 X축, Y축,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한 개, X축 또는 Y축 한 개만 로그를 적용시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로그 척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로그 차트는 그냥 다 반로그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로그 차트로 하고 시간은 그대로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과거의 대가들은 어떻게 봤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이론 책, 이래 미디어 책 같은 것을 보시면요. 엘리어트도 로그 차트를 사용했다. 반로그 차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이런 반로그 척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글렌 릴리도 무조건 로그 차트를 봐야 한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고요. 하모닉 이론 같은 경우는 가격에 가격을 중시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 차트로 사용을 합니다. 존 볼린저의 볼린저 밴드 창시하신 그분도 무조건 로그 스케일로 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다들 아시죠? 미국의 엄청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꼭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 차트는 굉장히 장기적인 경제의 흐름과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어디쯤 현재 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면 일반적인 선형 차트보다 로그 차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로그 차트를 쓰시고 피보나치 비율을 많이들 재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꼭 로그 차트에 따른 피보나치 비율 스케일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꼭 항상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박스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둘 다 봐야 한다. 둘 다 봐야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투자를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때 그리고 이 차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의 그 추세의 흐름을 판별하실 때에는
반드시 로그 차트로 보셔야 하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들어갈 자리를 볼 때 그때는 선형 차트로 놓고 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다른 너무 유혹의 끈도 많고 또 막 잘하고 싶고 그런 욕망에 휩싸이고 막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좋은 기술적 이론들을 자꾸 롱숏 하고 단기적인 투기와 욕망에 너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관들은 진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기술적 이론은 정말 최소한의 방패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리와 마음가짐이 투자 전체의 자산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 볼린저도 항상 강의를 나가면 기술적 이론 다들 배우려고 사람들 앉아 있는데 계속 심리와 관련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투자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하다고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좋은 기술적 분석 이론을 그 롱숏하고 자꾸 단기 트레이딩하고 그런 데 쓰지 마시고 큰 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가들도 월봉 6개월봉 이런 걸로 추세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또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도 기본적인 분석도 다들 잘 살펴보고 현재의 경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꼭 살펴보시고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조금씩 차근차근 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선형으로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 같죠? 이런 상승분은 사실 주식 시장이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은 수익을 주는 것은 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것은 맞아요. 변동성이 클 때에는 오를 때 아싸리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아싸리 떨어져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 지금 현재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로그 차트로 보시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좋으나 선형 차트로 봤을 때에도 아직은 수익률이 좋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폭이 줄어들었고 천천히 그 변동폭을 점점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한번 크게 틀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뭐 여기서 조금 하락한다 하여도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